지역의 균형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집니다. 특히 진주와 서부 경남이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데요. 오늘은 그 미래의 청사진을 직접 설계하는 데 참여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함께한 분인데요. 2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공약과 123대 국정과제를 설계하면서 진주성 보건사업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늘 정주라 인터뷰에서는요. 갈상돈 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반영된 진주의 주요 현안 그리고 서부 경남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참여하신 국정기획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또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국가운영 5개년 계획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대선 공약들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과 맺은 협약 그리고 우리가 국민주권위원회라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소속된 그 기구가 있었는데요. 그 모두의 광장을 통해서 들어온 국민들의 직접적인 제안들이나 정책들 또 야5당의 그 공약들 중에서 민주당 공약과 공통 공약들 이런 걸 다 집대성 해가지고 우리가 123대 과제를 줄였는데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런 국가 비전을 세웠고요. 5개 국정 목표로 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또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또 실용 중심의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564개의 실천 과제를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청사진인데요. 비트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무너진 국정체계를 신속히 재건하고 분출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 또 성장 기반 확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전 정부에도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에서는 보통 100대 과제를 했는데 우리는 123대 과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번 5개년 계획 준비하면서 그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123대 국정 과제를 또 추려내는 작업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원칙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원하는 것 이걸 경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을 이게 분열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 조기 대선을 하는 과정에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하는 정치적 과제가 뭐냐. 그래서 통합이 중요했고요. 또 이 우리 사회가 공정이 많이 무너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공정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부터 시정 철학, 국정 철학이 공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 공약 이행률이 매우 높은데요.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고요. 그리고 이념이나 좌우 이런 진영 갈등 이런 것보다는 실용주의가 중요하고 성과를 보여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로지 국민을 생각한 그런 과제들로 추려서 123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건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5대 국정 목표가 큰 틀이라면 123대 국정과제는 이것을 또 실행하기 위한 전국 계획이 될 테고요. 또 경남에 집중된 게 7대 지역 공약과 15대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진주성 복원, 또 진양호 국가정원 후보지 선정, 남부내륙철도 착공,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 우주항공산업 허브로 발전 등을 주요 성과를 언급을 했는데 이런 지역 현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주성 보건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 국정과제 107번에 이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데 이 여기에 이제 매력적인 방한 관광시장 조성을 통해서
방한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한 관광객이 서울만 보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에도 이제 모셔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지역 경제도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우리 진주 입장에서 보면 과연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뭐냐? 저는 뭐니 해도 진주성이라고 봤습니다. 진주성을 보고 오라 그러면은 권유를 하면 뭐 한 반나절 하면 그냥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진주성을 최대한 복원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최대한 하루 종일 이렇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그 안에 좀 넣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진주성은 호국과 충절 또 7만 민간군이 진주 대첩 진주성 전투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정신이 들어있는 항일 정신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의미도 되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진주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 진주 정신이 좀 왜곡돼 있다 하는 차원에서도 진주성 복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우리 지역 관광 발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사실 진주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023년을 보니까 이 지역 관광 발전 지수 1등급에 8개 지역이 포함됐는데 네. 우리 국정과제에서 2030년에는 25개로 늘리겠다 이랬는데 우리도 여기에 1등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30년까지는 뭔가 좀 기본적인 관광 지역 특화 관광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역 관광 발전 지수에 좀 욕심을 좀 가졌고요. 네. 여기 국정과제에 이제 국가유산을 지역관광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국정과제 107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이 뭡니까 지역관광 핵심 거점으로 국가유산하는 거는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 관광 특화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소 이제 좀 의견이 좀 되지 않아서 네. 제가 이 지역의 오래된 성들을 복원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네. 유산청이 그걸 받아들여서 진주성을 사실은 처음에 명시를 안 했는데 진주성은 여러 개 이제 후보지를 보면서 네. 가장 유력하고 가장 규모도 크고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진주성 등으로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덕분에 이게 딱 들어가게 된 거네요. 진주성을 빼고는 이게 고선 보건 사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진주성 복원이 단순한 문화재 재현을 넘어서요. 예. 시민들이나 지역 사회에 어떤 효과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혁신도시 들었으면서 원도심이 많이 공동화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임대 광고가 텅 비어 있는데 원도심 재생의 이 출발점이 바로 요 진주성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진주란 이름이 천년이 됐습니다. 천년 도시를 재현한다 이런 차원도 있고요. 또 하국 아까도 말씀드린 항일, 호국, 충절의 그 역사 문화관광 도시의 위상을 구축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할 것은 무엇보다도 진주는 이제 34만 인구가 무너져서 33만 대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이 유동 인구라도 좀 정대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진주성 복원을 하게 되면은 중앙시장도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먹자 골목을 좀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활성화 부분은 뭐 모든 지역이 다 또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맞습니다. 진주 지역도 예. 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원 사업이 관광 활성화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이 진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찾는 작업이 또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진주성 복원 추진 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서 광범위한 토론을 거쳐서 복원 규모라든지 복원 방향을 또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 투입 규모가 정해질 것이다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생색내기 흉내만 낼 수도 있고 대대적으로 뭐 원도심 안을 아예 그냥 뭐 전주 한옥마을 이상의 그 수준으로 복원을 하는 그런 이 정치권의 그 의지나
이 포부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달라진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저는 이제 내성 외성은 물론이고 동문도 좀 복원해야 된다. 이 동문이 진주성이 2차 진주성 전투에서 가장 격전지였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7만 민간군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마트 앞에 사실은 여기가 지금 호수였습니다. 네, 여기가 해자 대사지였는데 가능하다면 이것도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돈만 된다면 진주 원도심 전체의 그 웬만한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다 사들여서 완전히 새롭게 꾸리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임기 5년 동안에 전국 7개 국가 정원을 지정을 해서 지역 균형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진양호를 뭐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유력한 후보지로 올려놓기도 하셨는데 네. 진양호가 국가 정원으로서 가진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진주성은 명시를 했는데 진양호 국가정원 이거는 네.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원을 하자고 제안한 것도 사실 제가 이제 산림청 농림부를 상대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국가정원을 했는데 진양호만 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7곳을 하겠다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진양호 국가정원을 명시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진양호가 특별히 우선순위에 그게 선정돼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양호가 포함되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지역사회에 여론 조성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가적으로 간 강점은 아시다시피 우리 진양호 노을이 진주 8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진양호 노을은 누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노을이 사실은 이 노을을 보러 오려면 그 주변에 진양호 하나만으로도 놀러 갈 수 있는 뭔가 관광 콘텐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모델을 경기도 광주시에 가면은 화담숲이라고 있습니다. 네. LG가 만든 건데 입장료가 11,000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7,000원을 하는데요. 이 화담숲은 그냥 숲속 길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숲속에 가서 화담이라는 게 그냥 정답게 대화를 나눈다 이런 거거든요. 네.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숲속을 걷는 길만 조성했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진양호 국가정원도 뭐 처음부터 원대하게 다 할 생각하지 말고 네. 숲길 조성부터 예쁘게 조성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진양호랑 유사한 곳이 대청댐이 있습니다. 대청호 위에 청남대가 있거든요. 네. 청남대 가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까? 물론 거기 대통령 별장이 있어서 그 이제 가는 거긴 하지만은 진양호에도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있지만은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네. 진양호에 찾아올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꼭 필요하다. 다음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힐링 숲길을 조성한다든지 또 양마산이거든요. 거기가 또 그 안에 있는 거기가 황학산입니다. 양마산, 황학산 진주에 등산객들이 억수로 많은데 이 등산객들을 좀 이렇게 양마산, 황학산 등산로를 조성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화담숲처럼 자작나무나 분재원, 단풍나무, 도룡농, 고슴도치, 다람쥐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양호에 그런 숲 조성을 좀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최근에 남부 내륙철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민들 사이에 이 사업 지연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불용액 삭감일 뿐이지 전체 사업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남부 내륙철도 2030년 완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뭘까요? 제가 네. 지난해 총선 때에 진주역 앞에서 이 남부 내륙철도 이거 조기 완공하도록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가자마자 제일 먼저 챙긴 게 바로 남부 내륙철도 진주 서울 2시간대 KTX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전체 예산 삭감은 전혀 없고 다만 올 연말에 이제 착공을 해서 준공하는 거, 개통하는 것도
2030년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담당 국장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고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서는 그것도 포함돼서 명시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진주와 서울 2시간대로 연결하는 남부 내륙 철도가 개통이 된다면 네. 수도권 그 관광객 유입이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진주성 복원 사업과 진양호 국가정원 등을 연계를 해서 네. 관광과 지역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드네요. 바로 네. 이 지금 진양호 국가정원과 진주성 복원 사업이 양대 축으로 수도권의 2,600만 인구가 2시간짜리 KTX를 타고 내려오면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놀거리 또 중앙시장을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먹거리 이런 걸 제공하면 네. 관광객들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네. 저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관광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야기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이렇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또 용역 조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도 진주 혁신도시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진주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방 소멸 위기 상태입니다. 이 진주도 사실 인구 줄어들고 있지만 진주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다 그렇거든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는 정치들은 단호하게 심판을 해줍니다. 일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진주 시민들께서 좀 단호하게 냉정하게 좀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을 위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목숨 걸고 일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활동 그리고 이번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 진주시 현안에 대해서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갈상돈 전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었습니다.